안녕하세요. 포춘보니입니다. 오늘은 최근 월스트리트를 아주 떠들썩하게 만든 보고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바로 시트리니 리서치라는 곳에서 나온 건데요. 이 보고서가 왜 이렇게 화제냐면요. AI가 만들어갈 미래가 우리가 꿈꾸는 그런 장밋빛 세상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아주 충격적인 경고를 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2028년까지 S&P 500이 38% 폭락할 것이다. 와,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예측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깊게 들여다볼 보고서의 결론이자 가장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랑 논리를 가지고 예측한 거라서 우리가 절대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연한 공포 조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AI 때문에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경제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지금부터 이 무서운 역설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차근차근 파헤쳐 보시죠. 이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유령 GDP라는 건데요. 이름부터 좀 으스스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AI 덕분에 기업은 분명히 돈을 벌어요. 이익도 늘고요. 근데 문제는 그 AI한테 일자리를 뺏긴 사람들은 월급을 못 받으니까 지갑이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물건을 살 사람이 사라지니까 경제 전체가 마치 속은 텅 비어있는 유령처럼 떠다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는 지치지도 않고 24시간 내내 일할 수 있죠. 근데 AI가 우리처럼 퇴근하고 친구 만나서 커피 마시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쇼핑하고 새 차를 뽑고 이러진 않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간이 월급 받아서 하는 이런 모든 소비가 바로 경제를 돌게 하는 피인데 그 피가 점점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럼 대체 어떻게 이런 유령 GDP라는 무서운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걸까요? 보고서는 그 과정을 지능 대체 소용돌이라는 아주 위험한 악순환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소용돌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시작은 아주 합리적이에요. 기업이 비용을 아끼려고 AI를 도입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당연히 소득이 없으니 소비를 못하게 되겠죠? 그럼 기업이 만든 물건은 누가 사나요? 결국 안 팔리게 되고 매출은 줄어들어요. 그럼 기업은 또다시 비용을 줄이려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시작된 악순환이 점점 더 빠르고 강력하게 우리 경제 전체를 집어삼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일 텐데요. 시트리니 리서치는 이 거대한 변화에 직격탄을 맞을 기업들을 콕 집어서 블랙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사스 포칼립스 리스트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표가 바로 그 문제의 블랙리스트인데요. 세스 소프트웨어, 결제 및 금융, 소비자 서비스, 그리고 IT 아웃소싱까지 크게 네 분야를 지목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 여기 적힌 이름들이에요. 세일즈포스, 비자, 어도비, 우버. 정말 우리 귀에 익숙한 세계적인 기업들이잖아요. 우리가 믿고 투자했던 회사들이 이렇게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게 정말 놀랍죠. 자, 첫 번째 타겟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서비스나우나 세일즈포스 같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들입니다. SAS 기업이라고 하죠.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이 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직원 한 명당 얼마 이런 식으로 돈을 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AI가 10명의 일을 혼자서 다 해버리면 기업 입장에선 굳이 라이센스 10개를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단 하나만 사면 되니까요. 그럼 매출이 순식간에 10분의 1 토막 날 수도 있다는 정말 무서운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은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결제 회사들, 그리고 도어대시나 우버 같은 소비자 서비스 기업들입니다. 이건 사실 너무나 직관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줄면 뭐부터 할까요? 당연히 지갑부터 닫겠죠? 카드 긁는 횟수 자체가 줄어들고 배달 음식 시켜 먹거나 택시 타는 일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소비가 얼어붙으면 이 기업들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거죠. 그리고 IT 아웃소싱 산업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인도의 인포시스나 위프로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이죠. 이 회사들의 가장 큰 무기는 뭐였을까요? 바로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인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코딩도 하고 리서치도 하는 AI가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비용으로 일을 해버리면 이들의 핵심 경쟁력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예측하는 2028년 미국의 실업률이 바로 이 숫자 10%입니다.
10%.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감이 오시나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이나 심각한 수준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그 무서운 소용돌이가 만들어낼 구체적인 결과라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죠. 자, 그럼 이렇게 아무런 이야기만 하고 끝낼 순 없겠죠?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고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제 낡은 투자 규칙은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지도를 펼쳐야 할 때라고요. 이 슬라이드는 정말 중요하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1단계 사고에 머물러 있었어요. 와, AI 대단하다. 엔비디아 같은 하드웨어 기업이 최고야. 이런 식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2단계 사고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AI가 오히려 기존 기업들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누가 AI를 제일 잘 쓸까? 이게 아니고요. 누구의 비즈니스는 AI가 와도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난공불락의 성을 지키는 경제적 해자라고 하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AI 혁명은 이제 모두가 환호하던 1라운드가 끝나고 진짜 생존 게임이 시작되는 2라운드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AI를 잘 활용하는 기업을 찾는 걸 넘어서 AI의 공격으로부터 비즈니스를 지켜낼 수 있는 기업, 즉 AI 프루프 기업을 찾아야만 해요. 그 어느 때보다 이 경제적 해자가 중요해진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포트폴리오는 AI가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을 깊고 넓은 해자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 한번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담긴 포트폴리오를 이 새로운 관점으로 꼭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